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2회에 걸쳐 배경 지식을 쌓았습니다. 구글링 고급 검색과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기를 공부했죠. 이 두 가지를 활용하여 나에게 HLB 정보를 신속하게 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만 하시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정해진 시간마다 프로그램을 돌릴 건데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을 찍어 보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정리하고 실행. 그러면 이렇게 현재 시간이 찍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해진 시간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타이머의 단위는 초입니다. 숫자 5를 입력하면 5초마다 반복 수행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정리해 줍니다. 자, 위 코드와 아래 코드를 합쳐주면 좋겠죠. 타임 스탬프로 함수 이름을 변경해 주고요. 역시 여기도 타임 스탬프로 변경해 줍니다. 실행해 봅니다. 5초가 지나니까 한 번 더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5초가 지나니까 한 번 더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내 카카오톡으로도 일정 시간마다 쏴주느냐 살펴보는 겁니다. 카카오톡 API를 활용합니다. 먼저 액세스 토큰이 있어야 하고요. 저번에 작성해둔 코드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 URL이 있고 헤더가 있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포스트 할 때 필요한 인수들이죠. 여기, 여기, 여기죠. 임포트도 빠뜨리면 안 되고요. 액세스 토큰을 입력했고 작동하는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류가 떴는데 테스트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류가 떴는데 영어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카톡이 안 왔는데요. 템플릿을 설정해 줘야 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실행해 줍니다. 카톡이 안 왔는데요. 액세스 토큰이 만료가 된 걸로 보입니다. 카카오 API는 액세스 토큰을 갱신하는 데 사용되는 리프레시 토큰이 있습니다. 이걸 실행해 주면 되는데요. 복사, 붙여넣기, REST API를 입력해주고 리프레시 토큰도 입력해주고 실행하면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임포트 JSON을 잊지 말고요. 다시 실행합니다. 그러면 액세스 토큰이 새롭게 갱신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액세스 토큰을 확보했으니 다시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카톡이 안 왔는데요. 데이터를 변경해서 다시 보내봅니다. 그 밑에 링크도 입력하고 카카오톡을 보내니까 이제서야 보내졌습니다.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5초마다 한번 텍스트를 보내보겠습니다. 앞서 작성한 스레딩과 결합하면 됩니다. 함수명을 카카오 메시지로 바꿔주고요.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초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보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실행되는 건 알았습니다. 30분마다 정보를 받고 싶은데요. 그러면 5초가 아니라 1800초로 입력합니다. 여기 5가 빠졌네요. 이제 저 테스트 자리에 뉴스 기사를 삽입하면 됩니다. 저는 나노코박스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나노코박스로 검색하고요. 뉴스를 클릭합니다. 최신 뉴스를 보고 싶죠? 그러면 도구를 클릭하고요. 최근 항목을 클릭하고 지난 1일로 바꿔줍니다. 하루가 안 지난 따끈따끈한 뉴스 기사들만 구글링 됩니다. 이걸 그냥 URL을 복사해서 쉽게 스크래핑 해봅니다. URL을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뷰티풀 숲을 활용해서 코드를 작성합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이틀이 쭉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여기 보이는 타이틀입니다.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나노코박스 한글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기사가 뜨는데요. URL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다시 실행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글로 된 타이틀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타이틀을 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 끝이죠. 어떻게 하느냐? 합쳐줍니다. 함수 안에 넣어주고요. 전체적으로 한 칸 띄워줍니다. 그리고 메시지로 바꿔주고 바꿔줍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이 되었고요.
그런데 카카오톡은 안 왔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도 띄워주고 XS 토큰이 리프레시 되어서 다시 바꿔주고 실행해 봅니다. 역시 뭔가 잘 안되면 XS 토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우리는 1800초로 설정해서 일단은 한번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30분 뒤에 한 번 더 전송되겠죠. 이번에는 베트남어로 된 나노코박스도 시도해 볼까요? URL을 바꿔줍니다. 실행합니다. 여기 보면 정상적으로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노코박스에 대한 뉴스 기사를 내 카카오톡으로 받아서 볼 수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타이틀만 해봤지만 링크도 받아볼 수 있고 응용하면 무궁무진하게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이제 남은 건 XS 토큰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걸 해보겠습니다. 리프레시 하면 XS 토큰은 계속해서 갱신되면서 변경되거든요. 그때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는 없죠. 파일을 열어서 XS 토큰을 읽어와야 할 겁니다. XS 토큰은 JSON 파일입니다. 먼저 JSON 파일을 열어야겠죠. 복사 붙여넣기 카카오 코드를 입력합니다. 실행합니다. .json을 빼먹었죠. 실행하면 여기 JSON 파일이 열리면서 XS 토큰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괄호 안에 XS 토큰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걸 여기에 할당해 주면 되죠.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지우기. 그럼 자동으로 JSON 파일을 열고 XS 토큰이 할당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XS 토큰이 보이지 않고 순서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따로 직접 JSON 파일을 열고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공부한 두 가지를 활용해서 HLB 뉴스 기사를 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구글 상세 검색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카카오톡 API였습니다. 좀 더 다듬은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XS 토큰을 저장했던 JSON 파일이 무엇인지 좀 더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JSON은 단순한 데이터 포맷입니다.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JSON은 네임과 밸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 홍길동 이렇게 생겼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XS 토큰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XS 토큰 ABCD, XYC 이런 식이죠. 그래서 JSON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임이 있고 밸류가 있고 네임이 있고 밸류가 있고 네임이 있고 밸류가 있습니다. JSON은 왜 쓸까? 다른 포맷에 비해 경량화된 데이터 포맷이라고 합니다. 가볍다는 것이죠. 데이터를 주고받기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JSON 포맷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